여러분 아직 상승 안 끝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토탈코인상에서 84.29 빌리언 달러 100조 넘게가 1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유입되었는데 이건 사실 예측이 가능했죠. 왜? 역사적으로 10월, 억토버라고 부를 만큼 상승 추세가 강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현우가 이런 급상승 후에도 상승을 외치는지, 그리고 10월이 왜 억토버인지, 그리고 이런 장에서 어제 롱타점 위주로 대응하면서 43%의 수익, 그리고 16%의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장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낼 수 있었는지까지 전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52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코인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불덕스트릿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의 이 정도의 상승폭이 있었죠. 전체 코인판에 2%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100조 규모 이 자금이 1시간 동안 유입되고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오전 8시에도 다시 한번 빅롱을 통해서 40조가 넘어가는 그런 규모가 한 번 더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은 트레이딩을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현우가 어떤 근거로 이걸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10월의 억토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분기순환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냐? 여기 1월, 2, 3, 4월, 5, 6, 7월, 8, 9, 10월이죠. 여기가 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기관 분기순환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기관의 분기순환이란 게 뭐냐면 투자 회사들은 반드시 분기마다 그들의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반드시 실현손익으로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3월, 6월, 9월 이런 장은 약세로 마감하는 것이죠. 왜? 기관의 입장에서 반드시 실현손익, 그 실적을 분기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기관 분기 순환론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어제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5시에 이런 식의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실 좀 당황스러우셨죠? 아니 이 돈이 100조인데 이게 어디서 났다라는 거냐? 이슈를 찾아봐도 찾아봐지지 않을 겁니다. 왜? 기관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관의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는 킬존이라는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킬존 지표를 추가해서 보시면 런던장이 시작하자마자 모두가 야 10월 시작했네,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 새로 만듭시다 하는 움직임으로 통해서 이런 식의 급상승폭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그러면 아시아랑 뉴욕은 왜 이렇게 찔끔 올랐다는 거냐? 아시아 입장에서 지금 시점 가장 큰 마켓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금리 동결로 인해서 큰 움직임을 내주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하지만 런던 킬존, 유럽 기관들은 금리 동결 같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죠. 셧다운 여파로 지금 정신 없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됐는데 아시아에서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긁으면서 40조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죠. 유럽에서 100조, 아시아에서 40조, 이만큼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이런 몸통 자리, 이런 자리들을 기관이 매집한 물량으로 간주하고 여기가 지지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관의 움직임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셧다운의 여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의 제 영상 솔라나가 쏩니다. 이 영상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경기가 박살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셧다운은 이 미국의 경기를 박살내는데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트럼프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파월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파월아, 너 이래도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아니야, 경기 아직 버틸만 하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셧다운을 유도하고 경기를 박살내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셧다운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깽판을 놓으면서 셧다운을 발생시켰고 이 여파로 인해서 미국 내 경기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불이 붙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10시 45분부터 미국 지표들이 이렇게 쭈루룩 발표됐습니다. 파란색이 약세 마감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약세 마감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 논리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대표격인 ES 차트, S&P 500 선물 차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 선 터치 나올 때 이 자리 혹시나 반락 나오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변동성에 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렸는데 어제 미국 본장 개장하자마자 명확하게 밟아주면서 이렇게 올라타는 움직임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이유는 뭐였다? 포트폴리오 재정비,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위험자산 선호도의 증가가 관측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우의 논리대로 기관 순환론을 주창하고 싶으면 우리는 ES 차트 7월 1일도 한번 봐야겠죠. 날봉으로 바꿔봅시다. 이 포인트 3분기가 새로 시작되는 그 기점이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이런 식의 급상승을 내준 후에 그 이후에 약간은 조정은 들어옵니다만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지선 인근 붕괴하면서 떨어진 시점을 봤더니 언제였다? 8월 1일이었다. 7월 한 달 동안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해놓고 월간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이것저것 추려낼 거 추려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식의 낙폭이 잡혔다 라는 논리 구성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10월 우리는 또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현우가 상승을 주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비트코인도 지금 어제 5시에 명확하게 이 지지선을 돌파해버린 다음에 오늘 오전 8시 추가적인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이 선까지 뚫어낸 다음 이 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쪼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5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를 디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존재하는 FVG가 정말 두텁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 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타나는 관측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력하게 건강하게 상승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텨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오늘은 내려봐야 여기서 반등 내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우리가 여길 건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튼튼하게 받쳐줄 그 명분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그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상 그렇게까지 재밌는 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서도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 차트상에서 괜찮은 움직임 잡힐 때마다 그 코인들 위주로 대응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2400% 수익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양봉 전환됐습니다. 이거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런 상황, 그렇다면 10월 지금 기관 순환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코인에 펌핑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라고 간주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호재거리까지 들어오고 있죠. 솔라나와 리플에 대한 ETF 승인 지연이 철회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와 이더가 ETF 승인되면서 어떤 움직임 보여줬습니까? 폭발적인 상승 움직임 보여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기관의 입장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트든 이더든 현물 ETF 생기기 전에는 위험 자산이라는 그 낙인을 벗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컨트롤 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소규모로 매집을 진행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드러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수립되자마자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하면서 여기든 여기든 급상승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점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의 1조가량이 순유입되고 이더 또한 1100억 원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현물 ETF 운용을 위해서 결국은 이더든 비트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굴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기조에서 현물 ETF 포트폴리오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관점하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ETF 승인 지연이 철회된 솔라나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솔라나 차트입니다. 솔라나도 어제 시원하게 상승해주면서 지금 두 개의 FVG 구간, 매물대 구간을 만들어줬고 지금 그 FVG 사이에서 강력하게 힘싸움 해주면서 올려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현우가 왜 솔라나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코인판에는 순환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코인판의 입구 스타터는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다음에 알트 불장이 한번 찾아오고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밈코인, 이런 식의 구조를 순환매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 솔라나에 대한 지속적인 펌핑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부 다 펌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우의 논리대로라면 어제 비트코인 동안 많이 올랐어야 됐는데 어제 날봉 마감 시원하게 잘 해주면서 이 빗각 위에 올라탄 모습까지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것까지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순환매, 아직 돈이 순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는 건데 이건 솔라나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어떤 특성이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펌프코인이라는 밈코인입니다. 9월 1일부터 보름 동안 169%가 올랐고 그 뒤에 9일 동안 43%가 빠지는 미친 듯한 움직임을 내주는 그런 어느 정도 잡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밈코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기서 오히려 솔라나는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솔라나 기반 밈코인은 이 거래량에서 솔라나의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데 어떤 구조냐?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은 거래를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수수료를 솔라나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거래량에 한해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솔라나 강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제학 기본 논리입니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시점 솔라나의 상승을 점쳐볼 수 있는 포인트 4번까지 이렇게 4가지 있는데 아직 순환매의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코인에서 거래량 지속적인 폭발을 내주고 있고 지금 시점 ETF에 대한 승인 지연이 철회되면서 시장의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 제가 스테이킹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짚어드렸는데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은 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 언스테이킹, 이 대기열이 너무나도 길다라는 것이죠.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대기열은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스테이킹이 뭐냐면 여러분들 출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솔라나, ETF가 자리를 잡는다면 솔라나로의 자금 이동 또한 점쳐볼 수 있는 상황. 왜? 언스테이킹 대기열이 짧으니까 내 돈 묶였는데 이거 빼려면 이더리움 한 달 기다려야 된다. 근데 솔라나 나는 하루 만에 정산해 줄게. 그런 논리라면 지금 ETF를 통해서 솔라나에 대한 명확한 신뢰도가 생긴다면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죠. 이더리움이 왜 잘 나가느냐? 누가 뭐라 해도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는 명실상부한 신뢰성과 스테이킹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라나 또한 ETF의 수리부를 통해서 신뢰성을 만들어낸다면 스테이킹이 더 우월하다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제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로 100% 수익 낸 뒤에도 수익 개념으로 모아갈 생각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포텐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펌프코인이 9월 10일부터 미친 듯한 펌핑이 들어왔는데 그 기점 동안 이만큼의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야 이거 수수료 내야 돼. 뭘로? 솔라나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 솔라나 또한 이런 식의 급상승을 내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솔라나가 오르면 웬만해선 밈코인이 오릅니다. 솔라나가 떨어져도 밈코인은 떨어집니다. 근데 밈코인이 처박는다고 해서 솔라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팔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죠. 팔아서 밈코인 지옥 보낼 때도 솔라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밈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현 시점 102조 규모의 밈코인, 지금 밈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은 모두 솔라나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솔라나는 수수료 장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상황, 거기에 ETF를 통해서 신뢰도까지 챙겨낸다면 솔라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지금부터 명확하게 차트 분석 들어가면서 야 현우야 그러면 솔라나 개꿀인데 어느 자리에서 모아야 되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 솔라나는 날봉 FVG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FVG란 게 뭐냐면 이런 자리 어떻습니까? 제가 채널 하나 추가해 볼 건데 이 채널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채널 명확하게 잘 그어낸 채널인데 이 자리 무너지자마자 숏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왜? 첫 번째 테스트 자리였기 때문에. 이 구간 1번 구간이라고 해볼까요? 1번 구간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고 그에 따라서 숏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숏으로 주문을 걸어놨는데 가격이 급속도로 낙하해버리면서 그들의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이런 식의 미체결 주문 구간으로 남아버렸다. 이런 구간을 FVG, Fair Value Gap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 구간만큼 메모를 한번 잡아보고 이 구간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저항이니까 붉은색을 한번 넣겠습니다. 5분봉상에서 그 움직임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박스 내부로 들어갈 때마다 미체결로 남아있던 주문들이 이런 식으로 역무빙을 지속적으로 내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여기까지 무력화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미체결 주문 구간을 다 뚫어내면서 이 채널선 터치하는 이런 자리에서 잡아볼 것인지, 아니면 미체결 구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나오는 거 상정하고 이 채널선 리바운드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을 상정해 볼 것인지. 자, 여러분 차트 분석 면밀하게 들어가기 전에 채널부터 먼저 그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같이 한번 그어볼 건데 여러분들 채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추세선의 연장입니다. 그 파동만큼 표시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점 두 자리를 연결하고 그 다음 변곡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찍어내면서 채널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건 뭘로 적용합니까? 저점 두 개이었으니까 지지로 적용하겠죠. 지지 채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봤더니 명확하게 그 다음 1.25 채널 뚫어내려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발락 맞고 지금 0.5 채널에서 받쳐주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0.75 채널까지 어제 진입에 성공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 채널 하나 만들었으니까 저항 채널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제가 지지 채널 잡을 때 저점 2개 그리고 변곡점 하나 이렇게 잡았죠. 저항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채널은 반대로 가야겠죠. 고점 2개와 변곡점 하나 이렇게 잡아볼 겁니다. 가장 최근의 변곡점 이 포인트 활용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고점, 변곡점 이 세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 왜 받쳐줬습니까? 채널의 겹침 구간, 이중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강력하게 받쳐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자, 우하향 채널, 저항 채널, 우상향 채널, 지지 채널로 이름 붙여놓고 하나씩 검증해 봅시다. 자, 저항 채널 관측해 봤더니 주황색 채널권에서 정말 힘싸움 잘 해주다가 한 번에 뻥 뚫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타는 움직임 내줬습니다만, 밀려난 후에 더블 바텀 형성해 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왔다. 그 다음에 주황 채널로 복귀에 성공했고, 어제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지금 시점 초록 채널로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 목도하고 있는 저항 구간을 뚫어낸다면 위쪽 1번 구간, 아래쪽 2번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번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이 상승의 움직임을 내줄 수 있는 것을 상정하고 그 다음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지지 저항 구간 확인하기 위해서 ICT 이론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FVG 기반 레드존 또한 ICT 이론의 일환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자리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직전의 음봉을 그 이후의 양봉이 몸통을 모조리 집어삼킨 그런 자리들을 상승 장악형 오더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오더블록이란 것은 세력이나 기관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로 매집을 진행한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논리에 의해서 이 자리가 오면 그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이런 만큼의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두 개의 지지 구간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1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그 밑에 이런 식의 FVG까지 잡혀있는 만큼 지금 이 오더블록 정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밑에 받쳐주는 게 든든하다 이 말이죠. 위쪽이 두꺼워도 한번 붙어볼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논리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오더블록과 FVG로 잡아놓은 이 지지 구간에서 힘을 충전해서 이 저항 구간을 무력화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맞붙어서 뚫어낼 것이냐. 밀려난다고 해도 지금 이 오더블록에서 한번 받아보자, 여기서 밀려도 여기서 받아볼 생각해도 된다. 이 두 가지 둘 다 무력화돼도 여기서 얕게 한번 받아보고 여기서 메인으로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의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두터운 FVG 구간은 진짜 돈을 갖다 붓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선 한 번에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힘 한번 충전해서 갑시다,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주로 이런 상승 추세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형 오더블록이 나와야만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힘을 충전하는 휴게소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죠. 지난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지갑 좀 빵빵해졌네, 이거 뚫으려면 뭐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빵빵해진 지갑으로 여기를 뚫어볼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시점 RSI 그 꺾임이 관측되었고 상승 동력의 악화를 점쳐볼 수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222 인근에서 이런 식의 리바운드를 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짧게 한번 잡아보고, 여기 밀린다면 이 두 구간 활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받아볼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목표가를 어느 자리로 잡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시점 보고 계시는 이 채널선까지 잡아드릴 수 있겠는데, 약조정 후 상승 시나리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 220에서 222 이 오더블록 인근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RSI 데드크로스 미발생이라고 써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선이 노란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움직임을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위험신호로 인지되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다시 한번 아래에서 위로 뚫는 골든크로스 발생시키면서 이런 식의 반전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런 식의 약간의 낙폭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데드크로스 발생 시점에는요. 그 1차 목표가를 227 채널까지 올라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2차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 진입 시점도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겠죠. 조건을 210에서 215 RSI 30 도달 후에 과매도 반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밀려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밀려나고 난다면 이 급상승분을 모조리 토해냄으로써 확실한 하락 추세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잡아드린 건 역추세 매매인데, 리스크 관리에 그 주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눌림목 자리에서 모아나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다시 한번 꺾임이 역으로 돌아서면서 이 저항 구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를 해볼 만하다 라는 가능성이 잡히고 있죠. 지금 잡아드린 이 225선 지난 상승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225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움직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추격 매수로 전환해서 이거 바로 무력화해봅시다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추적 돌파 시나리오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겠는데, 리스크 높은 행동입니다. 웬만해선 비추천 드리지만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과정까지
정도까지 수행하실 수 있겠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익비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 팔 생각할 수 있고 이 저항 구간 무력화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건은 225를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진입가를 225 인근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는 이 채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올라탄 다음에 이 저항 구간에 대한 무력화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7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솔라나는 봐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시점 뽕크코인과 펌프코인 둘 다 우상향 기조 그려주면서 솔라나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 225에 대한 터치가 들어왔죠. 그쵸, 저항이라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 매수세 동반되면서 이걸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이 저항 구간 무력화까지 한 큐에 가능한데 계속 꺾이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추세 매매는 이렇게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받는 게 정배입니다. 이거 근데 확실하게 뚫으면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펌프든 뽕크든 당장 솔라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솔라나가 개꿀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네가 하락해도 수수료는 내야 되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발생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만 한다면 솔라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는 실시간으로 대응해 줘야만이, 분명히 저 오늘 촬영 시작할 때 지금 이 포인트였는데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225 저항으로 적용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꺾이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움직임 나올 때마다 소통방 통해서는 바로바로 매집되기 이렇게 알람 쏴드리고 수익까지 이렇게 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실시간 대응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혼토하기 어려운 코린이 분들 저희 소통방 활용하시면서 수익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내에서 조금이라도 이 실시간 대응을 조건부로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건 걸어드리는 건데, 실상 저희도 이 모든 조건에 대한 관측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식의 자동 매매 지표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서 매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역추세 자리에서 매수매도 알람 쏴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 보조하면서 조건 체결 여부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지표까지 저희 불덕스트릿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셔서 010-8103-7668번 제 개인 업무폰인데 여기 자동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자동 매매 툴까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활용하시면서 현명하게 매매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래도 큰 수익 내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그 수익 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저희는 이런 식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진행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까지 짚어드리면서 이 결과값들을 기반으로 판단해 내기 때문에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동매매 지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설명만 들어도 벌써부터 조금 어지럽죠. 펌프든 뽕크든 뭐 봐야 될 건 너무나도 많고 비트도 봐야 되고 알트코 도미넌스 이것저것 봐야 될 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많다라는 건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면 리턴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리스크를 줄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반으로? 이슈와 차트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영상 솔라나가 쏩니다. 여기서 짚어드렸던 상승 시나리오 218.7 뚫어내면서 강력하게 한번 슈팅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슈팅 나와준 모습까지 관측되고 있으시죠. 이런 장 나는 혼토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식의 인사이트까지 챙겨가시면서 9월 한 달 누적 수익 2400%, 수익률 90% 낸 만큼 저희와 함께 매매하시는 방향도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도 구독자 전용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010-8103-7668번 이 번호로 입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방금 보신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10월 불장의 스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여러분들 계좌는 우상향하시고 저희 불덕스트릿 구독자 10만까지 같이 우상향하는 그런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항 구간 내에 있는 만큼 신경 써야 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큰 수익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